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시장부 신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선방한 그런 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주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 때문에 최근 한 달간 코스피랑 코스닥이 거의 10% 안팎으로 하락을 했는데 요 가운데서도 그나마 조금 낙폭이 덜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리츠와 리츠가 저희 330 때는 처음 리츠. 그런가요? 네. 지난 한 달간 지수상률을 보면 오늘 종가로 봤을 때 KRX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지수가 물론 하락은 하락입니다. 6%대 하락을 했는데요. 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11% 가까이 내리고 코스닥이 12% 넘게 빠진 거랑은 대조되는 모습이기는 하죠. 거의 절반 정도 하락률이니까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관련해서 좀 깊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좀 질문 드려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지수 중에서 거의 최상위 성과. 네, 맞습니다. 전체 테마 지수 중에서 두 번째로 낙폭이 작았던 건데요. 제일 낙폭이 작았던 거는 코스닥 150 거버넌스 지수라고 2%대 최근 한 달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렸는데 여기에는 아까 짚어주신 ABL 바이오 이런 좀 급등한 종목이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좀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리츠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개별 좀 종목들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리츠들이 좀 돋보였나요? 시총 기준으로 상위 10개 리츠를 살펴보니까 요 10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대로 어쨌든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맥쿼리 인프라 이게 지금 시총이 제일 큰 리츠 상품이고 SK 리츠, 롯데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신한알파 리츠 요런 JR 글로벌 리츠 요런 애들이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포함이 되고요. KB 바레 인프라, 한화 리츠는 오히려 요 기간에 상승, 그러니까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서 조금 주목이 됩니다. 리츠가 하락장에서 이렇게 방어력을 보여준 건데 좀 이유를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랑 또 하나는 높은 배당 수익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 자금을 모아서 오피스나 물류센터, 인프라 자산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임대 수익 아니면 매각해서 나오는 매각 차익 요거를 다시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거든요.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일반 주식보다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배당 매력이 돋보인 건데 수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요게 리츠별로 조금 공시해 놓는 배당률 기준이 조금 달라서 전년 직전 사업년도 말 종가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지급한 총 배당금을 작년 말일 종가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계산해본 연환산 배당률로 보면 시총 상위 10개 리츠 배당 수익률 평균이 8.35%고요. 이 중간에 2%대가 하나 껴있어서 요거를 제외하면 대부분 6%대 높으면 자산 매각이나 이렇게 해서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요런 애들은 15%에 육박한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리츠도 있었습니다. 배당이 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 주가 하단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1년 만기 적금 금리가 한 3%대인 걸로 보면은 평균으로만 봐도 이거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상원 IM증권연구원도 어저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배당 같은 리츠의 장점이 밸류에이션 하단을 어쨌든 잡아주고 있어서 관세나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낮기는 하다. 물론 리츠가 너무나 매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대비 뭔가
더 빠질 밸류에이션이 없다, 구멍이 없다 이런 느낌이기는 했는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배당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좀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요 이상연구원이랑 어저께 통화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저는 리츠가 당연히 딱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밸류에이션 하단이 형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다른 그 경기 방어 자산이랑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뭐 경기 방어 업종이다 하면 경기가 나빠져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전기는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전력 업종, 유틸리티라든지 뭐 통신, 보험 이런 거는 크게 줄이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그 경기 방어 업종으로 꼽잖아요. 근데 리츠는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경기 민감주 대비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거나 둔화가 심화되면 임대 수익이라든지 배당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경기 방어 종목이다라고 딱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경기 구조 아예 이제 뭐 무관한 구조는 않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까 그 손실률로 봤을 때 이러한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피난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향후 전망을 보려면 어떤 것들 이렇게 좀 같이 따져봐야 될까요? 만약 투자 고려하신다면. 네. 리츠가 기준금리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리츠가 대부분 차입금으로 운영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배당 여력은 반대로 확대되는 거고요. 뭐 이자율 같은 게 낮아지니까요. 뭐 최근 들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몇 번이나 내릴 것인가 하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한 달 동안 봤을 때 바클리가 기존에 올해 한 번 금리 인하 단행할 거다 했던 게 2번으로 늘렸고요. 골드만삭스가 2회에서 3회로, 노무라 증권이 0회 전망에서 1회, 이렇게 웰스파고가 2번에서 3번 이렇게 각각 높여 잡으면서 평균치가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언급을 주셨고 오늘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네, 써놨는데 어떻게 아셨죠? 네. 그 리츠,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염두에 두신 투자자들은 어쨌거나 리츠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군이라든지 배당을 지급하는 시기, 뭐 1월, 뭐 2월, 10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3월, 11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 배당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니까요. 배당 투자를 염두에 두고 리츠에 들어가신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즘 같은 너무 변동성 큰 장에서 개별 종목에 딱 들어가기가 조심스럽다 하시는 투자자들은 좀 ETF, 리츠 관련 ETF도 따로 상품이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고 끝으로 제가 이거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요새 그러니까 직접 이제 취재 현장에서 하고 계시니까 제일 이제 업계 분들 만나시거나 하면 역시나 현안은 이 증시의 하락, 변동성 등등일까요? 최근에 가장 얘기되는 그런 이슈들 뭐 좀 있어요? 최근에 가장 이슈되는 그냥 뭐 미팅하실 때나 뭐 이렇게 얘기 좀 많이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그냥 별개로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부담은 느끼지 않으시면 원하셔도 되는데 그럼 다음에 준비해서 들어볼까요? 아니면 좀 하나 던져주세요. 제가 이런 비하이드 얘기가 좀 궁금해서 좀 관세랑 무관한 걸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요즘 식사 자리나 뭐 통화를 하거나 하면 관세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서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 막
이번 네. 월요일 날 시장 터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센터장들한테 전화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네. 공통적인 거는 지금이 바닥이나 지금이 바닥이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하단보다 더 내려가면 그거는 답이 진짜 없어진다. 네, 너무 심한 침체일 수밖에 없고 네. 여기보다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내려가서 잘 모르겠네요. 다른 주제는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도움됐습니다. 직접 뭐 만나시면서 센터장분들이랑 얘기하신 그 공통 의견을 이제 뽑아서 우리 또 신하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주시니까 제일 궁금했어요. 역시나 관세로 다 수렴이 되는군요. 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거의 1주 한 번, 2주에 한 번 보는데 그때는 좀 시장이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새 들어서 계속 저도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면서 자꾸 내리시니까 힘내세요. 뭐 응원해요. 요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반전을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